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전산세무 2급 4월 10일 시험 대비 테마 특강을 또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좀 지난 시간하고 다르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신용카드 매입 전표에 관련된 내용을 비교해서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제 경향 분석을 한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갈게요. 네. 전산세무 2급 부가세 문제 출제 경향 분석을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번 4월 시험을 대비로 준비를 했고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신용카드 수령금액 합계표 갑이라고 하죠. 이제 갑자를 제가 뺐는데 이게 매입이고 발행금액 집계표, 매출금액 집계표 이게 이제 매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고 이게 매입이냐 매출이냐 이거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여태까지의 2010년도죠. 그러니까 44회부터의 기출문제 추이를 보면은 2013년도죠. 13년도와 14년도에는 출제가 됐었고 15년도에는 공통적으로 출제가 안 돼서 이번에 좀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 매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산세무 1급에서도 출제가 됐었고 우리 TAT 1, 2급을 준비하실 때도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두서 없이 매입, 매출 구분 없이 그냥 회차별로 쭉 진행을 해볼 테니까 우선 신용카드 매입 문제 59회 문제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산세무 2급 59회 준비를 해주시고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59회 주식회사 태양 회사 코드 592번 되겠고요. 먼저 문제 풀기에 앞서 신용카드 매입과 관련된 내용들 중요사항들 정리를 해본 게 있으니까요.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보시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갑에 대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좀 제가 지금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을 일단 해야 된다는 거, 요게 일단 중요하고 간이과세나 면세사업자는 안 된다는 거, 요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 대상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즉 불공제 대상은 또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카드 불공, 뭐 현금 영수증 불공 이런 말은 없다 이겁니다. 이제 일반 전표에 가서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건 그래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나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부분은 불공제 부분은 빼고 입력이 된다. 예, 이런 부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아예 입력 자체를 안 합니다. 불공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세금계산 발급 금지 업종은 제외한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부가세 이론 시간 때 배우셨겠지만 목욕, 이발, 미용업 이건 사실 세금계산 발급이 안 돼요. 그다음에 여객 운송업 이제 뭐 택시라던가 그죠 뭐 이런 버스 이런 것들은 원래 안 되는데 전세버스, 뭐 통근버스 같은 거 있죠. 통학버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회사나 학교와 여객 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세금계산 끊어주고 이런 것들은 또 발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예외적으로 또 그걸 카드 결제했다면 공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고속버스, 시외버스 뭐 이런 것들, 뭐 KTX 이런 것들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입장권 발급 업종이 있어요. 뭐 영화 보는 거 있죠. 극장 이런 것들도 역시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애완동물 진료 용역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일단 참고하시고 왜냐하면 애완동물 진료 용역 자체가 과세 전환된 건 맞긴 한데요.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사업과 관련되기보다는 약간 이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애완동물 진료 용역은 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로 이제 세금에서 발급 금지 업종이라는 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들이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1, 2, 3, 4번의 공통적인 특징은 주로 사업자보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세금계산서 중복 발급분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를 했다라고 하면 이 두 개가 상충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세금계산서 우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 결제를 했다거나 뭐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받았다 하는 것들은 그냥 단순 결제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으로 공제받거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둘 중 하나, 즉 세금 계산서나 또는 뭐 계산서 이런 것만 위주로 우선권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중복으로 공제해주면 그쵸?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하나만 하는데 그게 세금 계산서다. 즉 세금 계산서하고 신용카드하고 상충될 경우에는 그렇죠. 세금 계산서만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갈게요. 자, 59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일개 확정 신고 기간, 자, 4월부터 6월까지겠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값. 자, 이것은 신용카드 매입에 대한 서식을 작성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모든 거래는 일반 과세자이며, 그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사항만 반영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표 입력은 생략하고 카드 번호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대로 보고서 입력을 하면 되겠는데, 일단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요. 뭐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순서도 중요합니다만 요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4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요 거래들을 갖다가 우리가 공제 대상 요건을 확인을 한 다음에 공제 대상 금액만 입력을 해주는 그러한 절차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4월 3일 뭐 날짜는 그렇고요. 출장 목적 항공권. 자, 일단은 이게 여객 운송 용역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일단 항공권이라고 봤을 때 뭐 승차권, 항공권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일단 이것 때문에 항공권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 요거는 뭐 안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고, 계속 읽어볼게요. 뭐 거래처명은 사실 입력할 때만 필요하고요. 우리가 요건을 판단할 때는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보지 않도록 하고요. 뭐 대표자명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공급 대가, 자, 뭐 220만원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자, 여객 운송 역시 안 되죠. 자,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뭐 사업용 신용카드로 했어도 미안하지만 안 된다. 자, 요거. 그러니까 모든 요건이 다 만족을 시켜줘야지만 공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사무용품 구입, 뭐 업무랑 관련된 지출 맞겠죠. 좋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건너뛰면 되겠고, 뭐 좋습니다. 얘도 건너뛰면 되겠고, 소매 문구 좋습니다. 자, 사업용 신용카드, 얘는 공제가 됩니다. 접대라서 안 되죠. 공제 안 되고요. 어쨌든 뭐 뒤에 내용 뭐라고 나와 있어도 예,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or가 있고 and가 있죠. and의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컴퓨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좋고요. 뭐 도소매 컴퓨터, 사업용 신용카드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두 개는 안 되고 두 개는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입력할 거는 이제 요거 그 사무용품 구입한 요 내역 하나랑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6월 20일 요 내역 하나 두 가지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에서 제시된 거 먼저 보여드리고요. 우리가 또 좀 응용 형태로 나왔을 때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뭐 그리고 약간의 편법이 있습니다. 편법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 제시된 것만 문제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 코드 592번 태양이 되겠고요. 자, 태양. 자, 여기서 자, 우리 부가세 1번에 있어요. 1번에 확대를 해서 보시면 부가세 1에 신용카드 매출존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값, 여기 신용카드 매입이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신용카드 매출존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자, 수령금액, 발행금액, 이 말이 좀 다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쪽에 나와 있는 게, 자, 수령금액과 발행금액이 있어요. 좀 더 확대해드릴까요? 자, 이렇게 확대해드리면, 자, 위에 있는 매출존표 수령금액 합계표하고 아래쪽에 있는, 그렇죠. 자, 발행금액 집계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쪽에 나와 있는 수령금액, 자, 요거는 매입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발행금액, 요거는 매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성할 서식은 뭐죠? 그렇죠, 이거죠. 자, 이걸 누릅니다. 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좋고요. 자, 일단 1기 확정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4월부터 6월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 우리 입력할 사항의 날짜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15일. 사업용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여기 사업, 3번 사업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3번, 그 다음에 공급자는 F2번 누르셔갖고요. 자, 어디였죠? 우리문구였죠? 우리문구. 그럼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 자동으로 나오고요. 카드 번호는 F2번 눌러주시고, 국민법인카드였나요? 그렇죠. 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요. 직접 손으로 쳐서 카드 번호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등록되어 있다면 F2번 눌러서 불러오는 게 실수를 조금 줄일 수 있겠죠? 뭐 거래 건수는 이거 하나고, 이제 공급 대가로 돼 있으니까 이걸 11만원으로 입력하시면 안 되고, 예, 그쵸. 공급가의 부가세. 요게 합친 금액이 우리가 이제 11만원이라는 뜻이니까 나눠 주셔야 됩니다. 자, 줄 바꾸고요. 하나 더 입력해야 되겠죠? 6월 20일. 자, 3번. 역시 사업용 신용카드가 맞겠고요. 자, 공급자의 F2번 눌러주신 다음에 컴세상이죠. 컴세상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카드 회원번호 F2번 누르신 다음에 동일하죠? 엔터 쳐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600만원에 6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오시면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전산세무 2급에서 요구하는 범위고,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거를 전표 입력은 지금 생략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전산세무 1급이나 우리 AT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는 전표 입력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표 입력을 해서 자동 반영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좀 더 쉬운데 약간 편법이긴 한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회계관리에서요, 메인 매출 존표 입력을 누릅니다. 일단 메인 매출 존표 입력을 눌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4월 15일 날짜로 들어가서 57번 카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무용품 띄우고 구입 이렇게 해주시고, 자, 늘 우리 일반 존표, 메인 매출 존표 입력하는 형식으로 11만원 이렇게 쪼개지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문구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사는
국민법인카드 여기까지만 하시고 붕괴를 안 하시고 이렇게만 놔두시고요. 또 한 번은 또 6월 20일이죠. 57번 카가 되겠고요. 이번에는 업무용 컴퓨터 띄우고 구입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660만원 입력하면 쪼개지죠. 컴세상. 자, 컴세상. 그리고 역시 이것도 신용카드사까지만 걸어주시고 붕괴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이 상태로 놔두고요. 아까 우리 부가세 1에 들어가서 합계표를 다시 불러서요. 요거를 4월부터 6월 하고, 자, 기존 내 데이터 저장된 걸 불러오겠다면 이제 아까 제가 입력시킨 게 있을 것이고, 아니오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이렇게, 예, 불러와지게 됩니다. 자동으로.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셔도 감점이 없이 그냥 진행돼요. 왜냐하면, 요것은, 약간의 이제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을 하시고, 분개를 안 하시면, 만약에 4번 카드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버리시면 이제 결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숫자가 틀어질 수 있는데, 분개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신고서나 부속서류에만 반영되는, 즉 메인 매출전표의 상단부에 해당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적용하게끔 하는 약간 편법이고요. 사실 좀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신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해버리세요. 예, 저장을 해버리신 다음에 좀 찜찜하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저장했으면 이제 답은 다 저장된 거잖아요. 이거 지우세요. 예, 그리고 6월 20일도 들어가셔서 지우시고 이렇게 하셔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물론 부가세 신고서까지 반영해라, 뭐 이런 말까지 나온다면 좀 이게 틀려지는데, 단순하게, 우리 부속서류만 작성하라, 이렇게 문제가 제시됐을 경우에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는 것도 조금 더 확인사사라는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그 카드 구분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또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 이런 부분들을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상기하면서 하시는 것들이 조금 더, 예. 그리고 실무에도 이걸 서식만 작성하지 않습니다. 예, 실제로는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해서 서식을 불러와서 이 서식을 또 마감을 하고 부가세 신고서 마감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실무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는 사실 AT 자격증 시험에서처럼 이렇게 통으로 다 입력하고 그 신고 서식 반영하고 부가세 서식까지 가는 그런 형태가 원래 맞긴 한데, 여태까지 한국세무사 기출 문제들이 약간 실무랑은 약간 좀 동떨어진 측면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이거는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에요. 전 개인적인 사견으로. 그러니까 메인 매출표 입력을 시켜서 이걸 작성하게끔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부가세 신고서까지 가는 이러한 어떤 알고리즘을 알려줬으면, 이러한 이제 과정을 알려줬었으면 이 전 선생님 위기 자격증을 딴 친구들이 실무에 가서 바로 이제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단순하게 이게 신고서만 작성하라 그러면 사실 이게 따로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메인 매출표는 메인 매출표로 배우고 부속서류는 부속서류대로 배우고 이러니까 조금 혼란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이제 그 얘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메인 매출표 입력을 한 다음에 부속서류 작성을 하고 부가세 신고서를 가는데, 전산세무에게서는 그냥 단순하게 요거 서식만 작성하는 문제를 냈다. 예,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고 문제 접근하시는 거랑요, 이렇게 흐름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기출문제 나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신 다음에 자격증을 따셔갖고 실무에 투입하시면 진짜 맨땅에 헤딩 와요. 예,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예, 일단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회차 가도록 할게요. 다음 회차는 몇 회였죠? 예, 57회였습니다. 57회 문제로 갈게요. 57회 준비를 해주시고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57회 주식회사 성빈 572번 코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요.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일기 확정분, 자, 일기 확정이면 4월부터 6월 역시 신용카드 수령금액 합계표 값 매입에 대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매출전표 입력을 생략하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이번 회차도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릴게요. 법인카드 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인카드 번호라는 말이요, 결국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의미합니다. 예, 법인이 이제 사업용으로만 대개 이제 이걸 쓰지 개인적으로 쓰진 않잖아요, 법인카드라는 게. 그래서 일단 이걸 뭐 암묵적으로 일단 법인카드다, 이렇게 사업용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사항만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4개 중에서 이제 찾으시라는 얘기겠죠. 자, 일단 6월 3일부터 볼게요. KTX 승차권 딱 보는 순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안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뒤에 있는 증빙이 뭐든 간에 일단, 예, 그리고 코레일이죠. 일단, 예, 뭐 일반 과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객 운송 관련된 부분은 안 됩니다. 자, 다음에 사업장 난방용 석유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X5일 되어 있고 신용카드, 이건 공제가 됩니다. 가능하고요.
비용용 소형수용차 이건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것들이죠. 예, 안 됩니다. 안 되고 입력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직원 회의 시 커피 구입비 왠지 안 될 것 같지만 뭐 별다방 왠지 안 될 것 같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이 중에서 되는 것들은 6월 4일 요거랑 6월 6일 이렇게 두 가지가 공제가 되겠다. 신용카드 영수증 하나, 현금 영수증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아까 문제 드렸던 것처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먼저 작성을 해주고 답을 확인한 다음에 전산세무 1급 트렌드, 즉 AT하고 비슷한 트렌드, 그러니까 실무에서 많이 이제 우리가 다루는 그런 전표 입력부터 부속서류 작성에 이번엔 신고서 반영까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부가세 신고서 부속서류 작성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72번 성빈이 되겠고요. 자, 이쪽에 나와 있는 자, 값 요거 매입 전표 요걸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르고요. 자, 4월부터 6월이 일기 확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내용을 보니까 날짜가 아까 우리 6월 4일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신용카드인데 사업용 신용카드 F2번 눌러주시고 X51 그 다음에 카드 회원번호에서 F2번 눌러주시면 이제 하나카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 5만원이죠. 5만원, 5천원. 그 다음에 역시 6월 6일이었어요. 역시 이제 이건 현금 영수증이니까 1번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F2번 누르신 다음에 별다방. 자, 그리고 F2번 누르시고 하나카드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3만원, 부가세 3천원.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다 끝나는 건데, 역시 이것도 전표 입력을 통해서 자동 반영될 수 있게 내용을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건 다 지울게요. 예, 지워도 됩니다. 예, 제가 지우고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됐습니다. 자, 아니요 하고 나갈게요. 잠시만, 됐나? 그러네. 다 지우고 네, 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메인 매출표 입력 할게요. 자, 메인 매출표 입력 들어가서 6월 4일이죠. 역시 57번 카과. 그다음에 사업장 난방용 사실 적요는요. 제가 그냥 치는 거지 사실 적요는 안 쳐도 상관없어요. 예. 여기 이제 55,000원 입력해야지 쪼개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51이니까 X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신용카드사의 하나카드. 그러니까 분개 없음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6월 6일이죠. 이번엔 이제 61번 현과. 그 다음에 이건 적용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도 돼요. 33,000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이것은 별다방. 별하고 검색해 보시면 나오죠. 자, 됐고, 이건 신용카드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맞다. 제가 입력을 실수했네요. 그죠? 기억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쵸. 이 6월 6일 거래는 카드 거래가 아니라 현금 영수증 거래입니다.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입력하고 반영하는 부분들 제가 한번 일부러 틀려봤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숫자랑 지금이 다를 겁니다. 잘 보세요. 4월부터 6월하고 보세요. 다르죠? 카드 회원번호가 현금 영수증에는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입력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멋 모르고 그냥 치면 하나카드 이렇게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원래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불러오는 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를 지우시는 쪽을 조금 더 권장을 드립니다. 어차피 전표 입력은 생략하고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못 믿으신다면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확인 사살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표를 지우긴 했는데 전표를 다시 복구를 해놓고 보겠습니다. 전표를 복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부가세 신고서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이것도 그냥 할게요. 빨리 할게요. 5,000원, 이게 X51, 이거. 자, 살려놓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네, 이렇게 해놓고, 분개 없음. 그리고 6월 6일도 61번 현과 33,000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별다방,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부가세 신고서를 한번 띄워볼게요. 어디에 가는지. 자, 4월부터 6월까지. 자, 해보면 이렇게 88,000원이 보면요. 이쪽에 보면 이게 나중에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통으로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신용카드 수령금의 합계표에 일반 매입에, 자, 8만원하고 8,000원이 간다. 그쵸? 아까 이제 그 공급가액이 5만원에, 그쵸? 그 다음에 부가세 5,000원, 6월 4일 거래가, 그 다음에 6월 6일 거는 공급가액 3만원에 부가세 3,000원이었잖아요. 이게 합친 금액이 여기 반영된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까지 물어본다면 실제로 AT는 여기까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는 문제고요. 아마 여기까지 안 나오면 전표 입력을 그냥 지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 지우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신고서 작성만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만 작성하는 것이 답이긴 한데 여러분들 실무를 생각하시면 전표 입력하고 부속서를 반영하고 부가세 신고서까지 가서 마무리 칠 수 있는 그런 거까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순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제 이거를 여러분 그 동영상 밑에다 첨부해드리긴 할 건데, 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값에 대한 입력 순서죠. 작성 순서. 일단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해야 된다는 걸 구분하시고, 작성 요령이죠. 간이가세나 면세사업자한테 매입한 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매입세액 공제 대상만 가능하다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세금에서 발급 금지 업종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중복 발급 안 된다는 거. 요거 참고하시고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회차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한 게 이제 신용카드 매입이 되겠고요. 다음 회차에 푸실 내용은 신용카드 매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 문제 보고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회차는 56회 주식회사 경빈 회사 코드 562번 되겠습니다. 자, 2016년 2기 예정신고기한 7월부터 9월까지겠죠. 자, 보세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자, 이것은 신용카드 매입이 매출이 되겠습니다. 매입이 아니라 매출.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매출표 입력 생략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일단은 정석대로 보여드리고, 일단은 이제 이 요구하는 수준에 대해서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신고서만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 건데, 저는 이제 메인 매출 표명까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7월 9일 비사업자인 나철수 씨에게 제품 550만원 부가세 포함을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6일 자, 거소에게 990만원 부가세 포함을 판매하고 전자세금에서 발급을 하였으며, 이 중 500만원 현금 490은 법인카드로 결제받았다. 그러면 이제 카드 결제했다는 건 490이었죠. 이제 550이 자, 이제 현금 영수이고, 마지막 하나 9월 27일 880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국민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카드를 결제한 금액을 보면요, 이쪽에 490만원, 잠시만요, 490만원이 먼저 카드 결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880만원, 요게 이제 카드 결제 금액이 되겠고, 현금 영수증 결제 금액은 따로 추려보면요, 금액이 이제 550만원이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1370만원 되겠는데요. 자, 좋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자, 입력하는 방법,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는 세금계산서 중복분이라는 거. 세금계산서 중복분, 요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가세 신고서 사실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올려다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이게 이제 매출에 관련된 서식이라 말씀드렸죠. 눌러주시고, 아까 우리 이제 항목별로 계산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반영하시면 되겠는데, 자, 일단은 2기 예정신고니까 7월부터 9월 들어가 주시고, 자, 이쪽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김영식 선불카드, 어쨌든 신용카드 등이라고 합니다. 이제 과세 매출분을 요 좌표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쪽에다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입력해야 될 금액이 아까 1370만원이었죠. 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쪽에 과세 매출분에 해당되는 금액, 여기 있는 좌표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겠는데, 요 금액이 아까 우리 얼마였냐면 550만원이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쪽에 좀 확대해드리면,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의 중복분을 이제 골라내는 부분이에요. 이걸 골라내지 않으면 이중 매출이 잡혀요. 그래서 일단 세금계산서 매출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증빙이 충돌될 경우,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충돌이 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우선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단순 결제 수단으로 다 이제 빠진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자, 참고하시고, 자, 그럼 이제 생매수 교부 금액에는 아까 중복분이었던 490만원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장을 누르시면 이제 끝나요. 자, 요 부분이 이제 문제에서 제시하는 부분이었고, 저는 이제 좀 더 가겠습니다. 더 가서 부가세 신고서까지 조금 한 세트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메인 매출전표에 이걸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7월 19일 17번 61번 22번이죠. 아니, 정신이 없어요. 자, 그냥 뭐 넘어가고요. 이게 제품이니까 이제 만약에 이걸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철수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분계는 이제 분계까지 한번 해보면 현금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8월 6일이죠. 8월 6일.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전자세금에서 발급한 거예요. 내용 문제를 잘 보시면 자, 이쪽에 매출을 하고 전자세금에서 발급했으니까 11번 과세 매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11번 과세 매출,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그리고 공급가액은 900, 부가세 90, 그 다음에 이제 거소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전자 맞고요. 그 분계가 만약에 이게 전부 다 990이었으면 4번 카드 하시고 신용카드 거래처만 걸어주시면 끝나요. 그럼 이제 990이 자동으로 중복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요건 외상 매출로 바꾸면 되는 거고. 자, 이랬을 때 신용카드 서식이 어떻게 바뀐지 한번 보세요.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잘 보세요. 자, 이기 예정이니까 9월. 여기 보세요. 그쵸? 자동으로 반영됐죠? 지금 제가 한 건씩만 입력했잖아요. 아, 중복분 체크를 해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가주는구나. 제가 990 중에서 원래는 490만 원만 중복인데 그냥 아까 제가 다 카드 분계를 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렇게 세팅이 되잖아요. 예,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라, 그쵸? 490만 중복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프로그램의 한계인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차변에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먼저 500만 원, 나머지가 108 하신 다음에 이게 거래처를 카드 거래처로 바꿔주셔갖고 국민카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셔야 되는 이제 이런 번거로움이 좀 있는데 이제 이쪽 저교에 칼을 못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노가다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시고 제가 하면요 이게 신용카드 전표에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자 보시면 원래 실무에서 근데 이거 쪼개서 원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안 그러면 거래처가 이제 이중 매출이 잡혀버려요. 지금 여기는 안 뜨죠. 이거를 이제 490을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490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는 990이었는데 500만원 현금 받고 실제 중복분은 490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 이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안 지우겠습니다. 하나 더 해야 되겠죠. 9월 27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번 카드 한 다음에 이제 제품 카고 한 다음에 제품이고 880 이건 다 카드 매출이죠. 그 다음에 이제 30,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국민법인 카드고 4번 카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외상 매출금. 원래 정석도로 분계하면 이렇게 분계를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부가세 부속소리를 다시 한번 그 세로 블록을 한번 하시면 자, 제가 세로 블록이 한번 해볼게요. 880 나오죠? 자, 이 880이란 금액이 어떻게 뜬 금액이죠? 그쵸? 순수하게 신용카드를 걸었던 부분인데 이 880이 아니라 여기에 490을 더해죠. 1370 그리고 이 부분이 490. 자,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게 원래 실무상 우리 처리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한 번 더 가야 돼요. 부가세 신고서에도 뭘 좀 해줘야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부가세 신고서 부가가치라고 들어가서 7월부터 9월로 갑니다. 뭐 다른 매출이 없어야 될 텐데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430만 원이 뜨는데요. 이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모두 합친 금액인데 자, 이쪽에는 이제 1920이 나와요. 자, 이게 내용을 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화면에 뜬 금액은 모두 맞습니다. 신용카드 전표 등 발행공제 등은요 공급 대가로 일단 반영이 되는 게 맞고요. 그 우리 신고서식에 나오는 이 전체 합계 금액 있죠. 1920에서 중복분이 만약에 있다면 이 중복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신고서에 반영이 되게끔 돼 있어요. 프로그램 세팅이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쪽에 나와 있는 합계에 나와 있는 금액에서 중복분을 차감하고 난 나머지가 이쪽에 간다. 근데 이게 공급 가액이 아니라 위에는 다 공급 가액으로 돼 있잖아요. 아니에요. 얘는 공급 대가로 돼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경감공제세액의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금액이 안 뜹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뭐 1.3%, 뭐 간이가세 음식점 2.6% 이런 게 있는데요. 얘는 그게 없어요. 법인은. 하지만 굳이 숫자를 적으라면 이제 이 숫자를 적는 건데, 여태까지 전산세무회계 출제 평가 범위에서 이제 이 부분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AT 시험이나 뭐 다른 시험은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세무서에 제출이 돼서 중복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낼 때 요 금액이 이쪽에 가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래서 중복분을 제외한 순수한 순수한 매출 그것만 여기 해당된다는 거, 요거 참고하시기 바라고. 순수하게 이거 과세만 들어갑니다. 영세율이나 면세는 대상이 아니고 과세만 들어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면세나 봉사료가 안 들어가고 영세율이나
죄송해요. 목이 좀 사례가 들려갖고 죄송합니다.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영세율이나 과세 대상 공급 대가가 여기 해당된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입력시키다 보면 이제 나오긴 하는데 제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거 일단 이해하시고요. 이거 너무 어렵다. 근데 원래는 이 시스템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입력하면 자동 반영되긴 하는데 단순하게 이게 어떻게 나올 거냐면 신고서 작성만 나오게 되면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메인 매출전표를 입력해서 자동으로 반영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어떤 금액을 어디다 입력하면 어디에 반영이 되고 어떤 금액이 나오고 이거를 이제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토막토막 입력을 하게 되면.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한다는 거. 자, 좋습니다. 자, 빠져나오시면 되겠고요. 자, 빠져나오시면 되겠고, 그 문제로 돌아오면 어쨌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부속 서류 작성할 때 이제 요 금액이 나와줘야 된다. 요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예요. 요 금액이 일단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수동으로 작성을 하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저는 이건 수동으로 작성을 했을 때에 조금 이제 뭐랄까 이게 얼마만큼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산세무 1급 같은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을 내는 게 아니라요, 아예 전표 입력을 다 드러내버려요. 그래서 뒤에 한 문제를 더 풀 건데 그때 가서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죠? 자, 빠져나오시면 되겠고,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전산세무 1급 동해안 상사 65회 지난번 12월 달에 기출된 문제인데요. 재밌는 문제가 나왔어요. 신용카드 매출 매입을 한꺼번에 동시에 다 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도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기입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다 무시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무시하고 다음 자료만 반영하며 그 다음에 이제 예정신고 기간 동안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과세표준 명세 안 해도 된대요. 신용카드 수취명세서 이게 이제 매입이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발행직계표 이게 매출이 되겠고요. 둘 다 작성을 해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점씩을 주는 상당히 이제 고컬한 문제죠. 자, 이제 매출을 보니까 이제 매입 매출표 입력을 생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문제 제시된 대로 생략을 한번 하고 입력을 한 다음에 또 전표 입력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표 입력하고 반영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저는 전표 입력을 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저만의 편법을 한번 해볼게요. 8월 20일, 자,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자, 곰테크 뭐 사업자 번호 돼 있고, 상품을 판매하여 전자세권에서 발행하고 대금은 현금, 나머지는 카드로 결제 받았다. 자, 요거 일단 있고요. 자, 하나씩 할까요? 좀 문제가 많으니까. 자, 8월 20일 먼저 할게요. 자, 메인 매출표 입력 들어가고요. 8월 20일. 자, 8월 20일